네, 공명은 후보 아세요? 네. 옛날에는 몰랐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에요. 한 25년? 25년 동안 공명은 후보가 원래 기업에 가기 전에 기자였어요, 기자.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시절부터 알아요. 그런데 공명은 후보는 기자를 하면서 기레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정론직필 바르게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말 좋아져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데 저런 기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의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 양대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죠. 물론 다른 대기업들 많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대기업 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공명훈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든지 이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2사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능력이 있고 정말 괜찮다. 그래서 승승장구한 걸로 알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처음에 이사로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임원을 18년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능력이 없거나 도덕성이 떨어지면 세계적인 기업 현대차에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 사람을? 아니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공명훈 후보의 이력이 이 사람의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자질은 이미 평가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명훈 후보를 평가하는 게 맞구나. 사실은 제가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의장도 하고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정치를 하기 전에 종합무역상사 직원이었어요. 18년 동안 종합무역상사에 직원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정치에 입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명훈 후보는 저보다 저는 언론인을 안 했는데 고려대학교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고대신문사 기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력이 비슷하죠. 네. 언론, 기업, 정치.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영입인사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영입을 잘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저는 공명훈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운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화에 크게 기여를 했죠. 거의 100%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한 나라 아니에요? 산업화에는 다른 보수 정당과 우리 민주당이 반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제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한민국을 본드라고 하죠. 이렇게 민주화를 1위라고 하고 산업화를 1위라 하면 산업화는 0.5씩 나누어서 했고 민주화는 저분들은 민주화 안 했어요. 보수정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1.5 다른 당이 0.5 동의하시죠? 예. 네, 이렇게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또 산업화도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화를 책임지고 추진한 민주당의 민주인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옛날에 그냥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 하면서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제 후배들은 감옥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화 운동 하느라고. 그런데 산업화의 욕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공영훈 후보를 영입한 것이 가장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될 거예요. 제1야당이. 저는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무슨 바람?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아마도 3년 후에는 저는 민주당이 집권할 거라고 봐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권 여당은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운동을 잘하는 민주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넘치는데 산업화 세력은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제1야당으로서도 균형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 출신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영훈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재를 비축해 주시는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네. 그 1번이 공영훈이에요. 그 1번이 물론 산업화 세력이 좀 있긴 있는데 민주화 세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공영훈은 꼭 22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걱정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식의 정치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우리 지난 70년 동안에 이룩한 산업화가 이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진해야 되는데 윤석열식의 정치로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일방통행식 정치는 안 되는 거예요. 야당하고 협력을 하지 않아요.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만나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영수회담이라고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13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다 영수회담을 했어요. 그건 야당 대표가 이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이뻐서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 외교, 안보, 국방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함께 건설하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들은 다 만나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2008년도에 민주당 대표가 됐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안들 다 논의했거든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를 한 단계 더 레벨업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야 되는데 이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바람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 보내면 행정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그래야 그 법이 발효가 돼요. 아시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걸 제2요구라고 해요. 제2요구.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별명이 뭐냐? 거부권 선수. 거부권 선수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9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9번. 국회에서 만든 법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13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권 선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소신이 강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5년 동안에 거부권 행사를 딱 2번 했어요. 5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에 9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 안 했어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수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는 방식 가지고 정치가